안동시가 민선호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민소통과 목표 달성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포항시가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장애인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장례의식 축제인 횡성회다지 소리축제가 강원 횡성군에서 열렸습니다. 부천시가 희망 우체통을 각 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제보하면 각 가정에 적합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성매매 직별지를 정비해 복합 상업지구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가 잦은 봄철을 맞아 식중독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지오캐싱이라는 새로운 야외 활동을 아시는지요? 지오캐싱은 지구를 뜻하는 지오와 귀중품이나 은닉처를 뜻하는 캐시가 합쳐진 말입니다. 휴대용 GPS로 누군가가 숨겨놓은 물건을 찾는 현대용 보물찾기인데요. 보물들이라지만 값비싼 보석 같은 건 아닙니다. 지오캐셔들이 아끼던 물건이나 기념품 같은 소소한 물건들인데요. 그 보물을 찾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준비해간 보물을 그 자리에 대신 묻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지오캐싱을 검색하면 전 세계 곳곳에 보물들이 숨겨진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물 탐험을 떠나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횡성군은 지역 내 수질 안전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치공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치공은 수질 오염과 수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발견된 방치공은 폐공을 한 후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앞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지하수 방치공과 미사용 시설에 대한 조사에 나선 횡성군은 국토해양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자가 파악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미파악 시설에는 자체 사업비를 활용해 복구에 나서 방치곳 13곳 중 9곳을 복구 완료했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회다지 소리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통 장례의식에는 무척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요. 회다지 소리는 관을 땅에 묻고 땅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특히 횡성의 회다지는 소리뿐 아니라 춤추는 듯한 아름다운 몸짓이 인상적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통 장례문화 축제인 횡성 회다지 소리 축제에 전윤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삶, 그리고 죽음. 인간의 삶, 그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장례문화 축제가 지난 12일에서 13일 봄꽃이 활짝 피어난 횡성군 우천면에서 열렸습니다. 횡성 지역에서 달공이라고도 불려온 회다지 소리는 망자의 묘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회, 즉 재를 섞은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돼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저희 횡성 회다지 소리 전승 보존회에서는 회다지 소리를 전수하기 위해서 전수 기능 보유자가 한 분 계시고 또 전수 조교가 3분이 계시고 전수 장학생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2번씩 모여서 전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느린 가락으로 시작하다 점점 빨라지는 소리에 망자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해악의 정서를 풀어낸 회다지 소리는 독창적인 강원도의 문화유산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그 제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횡성군에서는 횡성 회다지 소리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알리기 위해 2008년까지는 지역축제인 태기문화재의 일환으로 행사를 개최해왔으며 2009년부터는 횡성 회다지 소리 축제로, 지난해부터는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재로 확대해
횡성군의 대표적인 향토 문화를 널리 알려왔습니다. 상여 소리와 해다지 소리는 달공이라고 해가지고 기늘된 그 동작과 기늘된 소리들이 많이 했는데, 우리는 행성 해다지는 청해, 연해, 방해와 또 소리가 진 소리, 잦은 소리 이러면서 그 소리와 그 동작이 구분이 돼 있고, 우리 그 행성 해다지가 고유의 전통에 그 전래돼 내려왔던 그 해다지 소리와 해다지 동작 이런 것을 갖다가 복원을 한 것이 우리 민족의 아리랑과 같이 한이 서린 그 하나의 그 율동과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 행성 해다지는 앞으로도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또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다가서는 갈 수 있는 그 길까지 가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지금 노력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 복원과 또 그 재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금민속관과 놀이마당, 야외 공연장 등에서 상여 행렬, 염습과 제사 등 전통 장례시연과 장승 점안식, 전국의 회다지 및 상여소리 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강원 회다지 경연대회와 토속민요 경연대회도 함께 개최돼 축제를 찾은 상춘객들에게 흥겨운 봄날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횡성 회다지 소리 축제 사진대회를 비롯해 죽음과 관련된 영상 상영과 소원지 쓰기, 만장 전시, 회다지 체험관, 사후세계 체험 행사, 장례용품 전시 및 수의 즉기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전통 장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한층 넓혔다는 평입니다. 이게 우리가 장례 문화가 저희가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도 계셔서 더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아주 전통 체험이 좋았고요. 또 많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단지 단점이 좀 시내에서 들어오기가 약간 좀 어려웠던 거, 그거 외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했던 거 여기 와서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진짜 잔치 분위기고 시골 토종 음식, 이거 잘알지게 먹었던 그 음식 맛 진짜 최고였어요. 행복합니다. 회다지 소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정금 민속관 일원의 체험 문화마을도 조성할 계획에 있는 횡성군은 이를 통해 회다지 소리의 지역적 발판을 다질 계획이며 이번 행사에 강원 지역 상례 민속과 회다지 소리 전승 발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횡성군은 전승자 양성과 보존회 체계화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 거점으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입니다. HSTV 전인입니다. 지난 13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선호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안동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민소통과 목표 달성 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호기 전국시군 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안동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 적합형 기업 유치와 수돗물 반값 공급 등의 성과를 거둔 안동시는 2013년 목표 달성 최우수 주민소통 A등급을 받아 최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선호기 정책과 공약 실천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안동시는 시민과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행복안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류 열풍이 안동까지 불고 있습니다. 일본 단체 관광객들이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위주의 관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단체 관광객들이 안동을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과 15일 일본인 단체 관광객 150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안동시가 협력해 추진한 안동 하회탈춤 체험 특별 이벤트 상품을 통해 방문한 이들은 하회마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탈춤 공연을 관람하고 탈춤을 따라 배우며 한국 전통문화에 매료된 일본 관광객들은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안동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특히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34번째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18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내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2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모범장애인 및 유공자 포상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장 권한대행 김재홍 부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 인프라 확충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시가 관내 전체 동주민센터에 희망 우체통을 설치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우체통에 넣어두면 관련 기관이 상황을 점검한 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가 희망 우체통을 운영합니다. 희망 우체통은 홀몸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제보받아 해결해주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주소와 전화번호, 생활 상황 등을 적어 우체통에 넣어두면 됩니다. 현재 36개 동주민센터를 포함해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지하철역 내 민원센터 등에 설치됐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동주민센터와 무한돌봄센터 등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희망 우체통을 설치하게 됐다며 관련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부착하는 등 희망 우체통 홍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춘희동, 역곡 2동, 심곡본 1동 등 6개 동을 중심으로 복지동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복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역의 한 마을 기업과 함께 기획한 어린이 재활용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쓰레기 소각 시설을 방문해 처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미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소각시설의 조정실. 대형 크레인이 내려와 쓰레기를 끌어올립니다. 시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이곳. 발 아래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에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심코 버린 쓰레기, 땅 속에서 완전히 썩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시간에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해지고 자연스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 분리수거를 잘할 거예요. 즐거운 미술 시간,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요구르트병과 종이컵, 그리고 빨대. 평소엔 버리는 쓰레기지만 아이들의 손을 거치자 어느새 멋진 작품이 됐는데요. 재활용품으로 만든 아이들의 정원. 꽃과 나무에 나비와 새가 날아들고 멋진 풍차와 따뜻한 해님까지 책상마다 아기자기한 정원이 놓였습니다. 요구르트병으로 나무를 만드는데 재밌었어요. 오늘 쓰레기로 꾸미기를 해서 참 좋았어요. 시가 지역의 한 마을 기업과 함께 기획한 어린이 재활용 교육 프로그램 콩닥콩닥 재활용 이야기 다시 쓸 수 있어요. 자원순환센터 곳곳을 돌며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들기를 하는 것으로 자연스레 쓰레기의 문제점을 알고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네,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난번 견학을 하고 또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 용품을 가지고 만들기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총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올 하반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달 말까지 시청 청소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으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환경 지킴이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환경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것인 만큼 환경 조기 교육을 통해 자원을 아껴 쓰고 재활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하지만 잘 살펴보면 쓰레기의 90%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꼼꼼히 분리해 배출하고 재활용하는 습관. 어린이 환경 지킴이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곳을 다목적 상업 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 조례도 제정합니다. 수원시가 50년 이상 도시의 흉물로 지적돼 온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 나섭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하루 14만 명이 이용하는 수원역은 교통 중심지가 됐지만 성매매 집결지가 아직 남아있다며 더 이상 방치하면 도시 재생 사업에 의미가 없어 정비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 집결지 일명 집장촌은 이 주변이 중심 상권으로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많이 낙후됐고 또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 인해서 정비가 아주 시급한. 시가 이날 발표한 도시재생 종합대책에 따르면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 팔달구 매산로 일가 일대 성매매 집결지에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적용해 다목적 상업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는 정비 과정에서 해당 지역 건물주, 성매매 업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업소를 폐쇄하고 향후 이용자 40만 명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 방향과 어울리는 업종으로 전업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시는 또 전업을 희망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 도울 계획입니다. 지자체 뉴스 김희아입니다. 생활고로 아이들과 함께 자살을 선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우리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오산시 무한돌봄센터는 소외된 이웃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이웃천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위기 가정에 대한 제보를 하고 돌봄센터와 함께 지원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오산시 오산동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할머니 혼자 일정한 소득도 없이 3명의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환기와 난방도 안 되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진짜 너무 아프고 힘들고 누가 찾아준 사람도 없고 애들하고 이렇게 살라니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이에 오산시 무한돌봄센터는 실직이나 질병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이웃을 제보해준 지역 주민 50여 명을 이웃 천사로 위촉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는데요. 생계 유지가 곤란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던 이웃 천사는 센터를 찾아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방법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한편 오산시 무한돌봄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계와 주거, 교육비를 비롯한 긴급 지원과 무한돌봄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이웃천사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굴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 모두 이웃천사 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천사가 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에게 절대적인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날이 뜨거운 여름에 많이 상하죠. 그런데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식중독은 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봄철에는 1년 중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을 조리할 때도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중독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식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씻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충분히 삶아서 먹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이나 장시간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상하기 쉬운 김밥과 샌드위치는 가급적 준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햇볕이 닿거나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음식물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우산시 보건소는 식품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등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클래식 공연을 얼마나 자주 즐기고 계신가요? 관심이 있어도 공연장에 발걸음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비싼 입장료도 부담일 테고요. 예술의 전당 앞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서는 매주 클래식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적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 찾아가 봤습니다.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자리 잡은 한 레스토랑. 이곳에서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조금 특별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바로 대중들과 함께하는 살롱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예술의 전당 앞에 연주자들과 관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많이 아쉬웠다는 김현신 대표. 영화 감독이자 누구보다 음악을 좋아했던 그녀가 일반인과 예술인의 소통을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연이 시작된 지도 벌써 5년째. 그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국내외 유명 음악인들의 공연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예술의 전당 앞 작은 예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술의 전당 앞에 참 아쉽게도 연주자들이나 이 관객들이 모여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없는 거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이렇게 멋지게 살롱 콘서트를 예술의 전당 앞에서 해보면 뭔가 이렇게 일반인과 예술인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공연은 성악가 박경준 씨와 소프라노 임지은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지은 씨가 함께했는데요. 음악인과 관객들이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어 그 어떤 공연보다도 열정적인 공연이 열렸습니다. 클래식이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같은 음악인데 고전 악기를 이용하는 예전의 음악일 뿐이에요. 어떠한 소리를 내던 간에 기계를 거르지 않고 자연음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설령 음악회장에 가서 잠을 자더라도 우리들한테 남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갔다 보면 잘은 모르겠는데 참 잘 잤어 이런 거 자체도 저는 음악을 즐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음악회 가서 이렇게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음악의 저는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어떤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현장 음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에서 굉장히 저희도 떨려요.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관객분들의 표정과 숨소리, 이 몰입하시는 표정까지 저희도 같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작은 예당 라비타.
더 많은 이들과 다양한 음악을 함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 튤립이 예년보다 일찍 피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환상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봄날의 화창함을 더해주는 태안 튤립 축제가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혼리 네이처월드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튤립과 백합뿐만 아니라 리빙데이지, 로벨리아 등으로 화려한 봄의 흥취를 더했으며 유채 정원과 로벨리아 정원, 말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는 25일과 26일에는 2014 행복나눔 축제가 개최돼 가수 이혜미, 이자연, 이호섭 등이 출연할 예정이며 호서예술전문대 공연기획단의 재능기부 공연 댄스와 비보이, 뮤지컬 갈라쇼, 난타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알록달록하게 물든 태안 튤립 축제에 방문하셔서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클릭 속 주인공은 인생의 속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하루빨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만을 바라며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리모컨에 빨리 감기만 눌렀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남는 것은 사회적 지위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죠. 독일의 소설가 장파울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말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책을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공들여 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책에 담을 좋은 이야기가 가득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